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무인도 섬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물건인데요. 물건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봤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촬영은 그 이전부터 이제 해놨던 물건이 되겠고요. 이번에 국유재산으로 공매로 나오게 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촬영 분석을 해놨던 물건인데 업무가 바빠서 저희가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엊그제 이제 이틀 동안 몇 분한테 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가 올렸더라고요. 신건으로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봤는데 사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가치평가나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드론 촬영분으로 현장을 좀 상세히 또 담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는 여기고요. 자, 여기 이제 거제입니다. 여기가 이제 통영이 되겠고요. 통영에서 거제로 넘어가는 이쪽이 이제 용남면이 되겠습니다. 용남면. 자, 여기 넘으면 여기가 이제 거제대교고 여기가 이제 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통영에서 거제도를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물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용남면에 내포마을, 요 내포마을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의 신도시 위쪽 부분, 여기 만처럼 움푹 들어와온 이 안쪽 바다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딱 보더라도 먼 바다와 이렇게 바로 튀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태풍이나 파도, 바람의 피해는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태풍이 오더라도 피항을 할 정도로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 땅도 작은 데다가 지대가 높지는 않아요. 한 7, 8m 높이인데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통영에서 이렇게 거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요 위쪽으로 UL1섬 아파트 지나가지고 요 내포마을 뒤로 해서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확대를 보시게 되면 이 섬으로 가려면 여기 이쪽 선착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별다른 선착장이 없어요. 아무래도 무인도다 보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다랑 펜션하고 아이오트 펜션이 있거든요. 요 앞쪽에 선착장을 이용을 해서 자, 해당 물건지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까지의 거리는 육지에서 한 200m가 안 되거든요. 가까운데 현재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거리를 재보면 한 700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요쪽에 대방포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남면에 요 뒤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이 한 90%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만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로 8m 도로가 생긴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이 땅을 매입하시는 분이 뭐 실제 사용용도 내가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뭐 텐트 갖다 놓고 이렇게 쓰실 분들은 여기 이제 도로가 생기니까 요 도로 가까운 쪽에 땅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가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계획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90% 이상 보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확정입니다. 확정.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명칭이 회동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행정적 명칭은 민섬, 발동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민섬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1080평입니다. 1080평의 임야,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일반적인 무인도가 개발이나 건축이 불가한 반면에 이 물건은 저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건축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급수 문제나 전기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용도지역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저반시설을 이쪽이나 이쪽, 여기는 이제 바위가 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갯바위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는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 뒤쪽으로 해서 저반시설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반시설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을 때 여기 어촌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양식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매입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고 내가 텐트 치고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쓰실 분들은 뭐 저반시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좀 암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 곰솔, 소나무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밤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자, 무인도서 정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곰솔군락이, 곰솔나무들이 이렇게 바깥쪽을 감싸고 있고 분홍색, 그리고 밤나무, 이 안쪽에는 밤나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곰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 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놨어요.
해안가 모습, 요게 이제 뒤쪽 모습, 육지부와 가까운 쪽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포털에서 무인도서 검색하시면 요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사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도 이제 육지부로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섬 안으로 안쪽은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수중, 섬 바로 아래쪽에 이제 수중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낚시나 이게 잘 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 잡아들이야 있죠. 요런 어종들도 확인이 되는데 그냥 손맛을 재미삼아 이렇게 낚시하실 분들이야 뭐 가셔서 그런 거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종을 특화해서 낚시하실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어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요거야 뭐 치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여기 보면 정화조 PVC가 이렇게 육지부에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이걸 뭘 하려고 했다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 쪽은 정화조 설비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땅이 천평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한번 담아봅니다. 섬의 이제 육지부에서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딱 한눈에 보더라도 섬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요 숲을 빼고 나면 민둥산 언덕처럼 낮은 언덕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 뒤에는 통영의 중림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자, 요거는 반대편에서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자, 암벽 쪽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물이 좀 빠진 듯한데 물이 들면 한 요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위쪽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게 하절기다 보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풀이 무성해서 땅이 눈에는 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좀 평탄하게 경사가 별로 없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멀리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섬의 모양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원평리, 용남면 원평리고 저 뒤쪽이 거제입니다. 거제. 그리고 여기는 통영의 지도섬이 되겠고요. 자, 이쪽 육지부와는 거리가 200m가 채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어떻게 생기냐, 여기까지는 지금 길이 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바닷가로 해서 쭉 길이 2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아래쪽에 짜투리 땅이 있으면 조그만한 거 매입해서 건물 하나 짓고 여기에 물이 안 나오면 뭐 FM은 아니지만은 호수를 쭉 이어다가 물을 임시로 좀 떼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지하수를 파든 상수도가 들어오든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나름 한번 구상을 해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천평이라서 지하수를 파도 물길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육지부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이런 무인도선은 호수를 갖다 이렇게 쭉 바다 밑으로 까는 거죠. 수심이 깊지도 않으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무인도에서 용수를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 다른 각도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선착장, 요게 한 700m 된다 말씀드렸죠. 이쪽을 통해서 배를 타고 고무보트나 선액이나 이런 거 타고 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요 어구들이 있죠. 뭐 통발이나 양식 그런 것들인데 이런 곳에 저반 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면 어촌계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고요. 자, 이쪽 먼 쪽은 통영입니다. 통영의 안정 쪽, 광도 쪽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들어온 만처럼 생긴 바다, 안쪽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어촌계의 협조가 필수다라는 거고요. 자, 다른 각도입니다. 섬의 모습이고 섬을 한 바퀴 빙 둘러서 바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섬의 모습이 되겠고요. 가까이서 그림을 담아봤습니다. 위에 밤나무를 조금 제거를 하고 농막 같은 그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조그만하게 텃밭도 일구고 나만의 별장처럼 그렇게 쓰실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수요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투자 용도로 가치가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3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평당 한 3만 원 되나요? 자, 평당 3만 원이면은 싸요. 무인도서 중에서 개발 가능 무인도서는. 그리고 육지부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수요로 보자면 3, 4천 주고 요런 땅을 매입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뭐 오가면서 텐트라도 치고 별장처럼 오가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 하는 수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그 마음과 마찬가지예요. 돈을 떠나서 이런 곳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오가면서 나만의 공간, 낚싯대 던져놓고 낚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고요. 특히나 통영 거제는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에 적정가의 낙찰을 받으면 재매각도 고려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 재매각 하실 때요,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요렇게 이제 파시는 것보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풀도 조금 비고 공간이 좀 보이게끔 해서 텐트라도 앉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의적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또 조그마한 텃밭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이 상태로 매각을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실수요는 있을 만한 물건이다. 이런 물건에 대한 수요 피드백이 없으신 분들은 이건 뭐 어떻게 쓰겠냐, 누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힌트만 드릴게요. 수요 꽤 많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저희가 지역에서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물건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사람이나 알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배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육지부와 가까운 1080여 평의 임야 물건,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 섬입니다. 해당 물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온비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용남면 원평리 산 59-2번지입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감정가가 3,248만 7천원 1080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당 3만원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입찰 정보가 11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11, 12, 13, 3일 동안 입찰이 진행이 되고요.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18, 19, 2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온비드 공매니까 여러분들 입찰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회차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나라 거라는 얘기죠. 권리관계에 특별한 문제나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1080여 평의 무인도서, 1080여 평의 섬이 되겠습니다. 통영과 거제의 특성상 낚시 인구 그리고 무인도서를 좀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그런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 중심으로 보되 적어도 이 돈이 계속해서 묶여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라. 특히 저반 시설을 갖출 때는 이 저반 시설 없으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이 저반 시설 자체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으나 어촌계의 동의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에 좀 쉬었다 가는 용도로 보시는 게 현재로선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을 보자면 요렇게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요쪽에 땅을 하나 매입을 해서 조그마한 이동식 주택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조달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 지역의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특별한 하자가 있는데도 잘 모르니까 현장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주변 부동산에 상담비를 들여서라도 지역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서 조언을 받으시고 해당 물건을 매수할 건지 입찰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많고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